자, 두 번째 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질문이고, 노랄사랑 군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을 주신 노얄사랑 군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노얄사랑 군 같은 게 제가 군이라 부르죠. 저 친구가 올해 나이가 몇 살이 18살? 네, 고등학생 친구이기 때문에 가끔씩 오는 친구예요. 제 방송에 10대 분들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저를 많이 따라주고 꾸준하게 영재 어떤 사연이나 어떤 질문들을 많이 해주는 그런 친구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한테 굉장히 또 짤막한 질문을 줬는데, 자, M4 세대가 왜 발생했나? 아직 그 노얄 사랑군 나이 때는 이 M4 세대가 뭔지 모를 거예요. 감이 안 잡힐 겁니다. 왜냐, M4 세대를 좀 알려면 적어도 한 27, 8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네. 사회 초년생 정도의 나이가 되어야 이 M4 세대가 뭔지를 제대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네. 모르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로얄 사는 거. 몰라서 내가 무식하다. 사회적으로 뭔가 부족하다. 그게 아니에요. 당연히 학생 때는 사회적으로 부족한 게 사실이야. 몰라도 돼요. 아직까지는. 이건 한참 뒤에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경험하면서. 고민 상담 비용요. 짧은 거 2만원, 긴 거 3만원입니다. 자, 그래서 M4 세대가 왜 발생했냐? 요부터 알기 전에 M4 세대가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M4 세대. 자, N가지를 포기한 사람들의 세대를 일컫는 말입니다. N가지라고 하는 거는 이게 어떤 그런 그 포기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여러 가지가 포기하는 거예요. 한두 가지 정도로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포기하는 가지의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걸 N으로 표기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3포라고 했죠, 3포. 근데 시대가 가면 갈수록 5포 생기고 7포까지 생겼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너무 포기하는 게 많다 보니까 이걸 특정 몇 개를 정의하기 힘드니까 이제는 그냥 N포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사는 거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포기하는 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대표적으로 포기하는 거. 포기하는 거는 대표적으로는 이제 연애, 결혼, 출산. 여기도 포기한 분도 많죠. 저도 어느 정도 포기했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 네, 연애, 결혼, 출산. 아니면 지금 연애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나 절대 결혼하지 않을 거야. 아니면 결혼했다 하더라도 난 애 안 낳고 딩크족으로 살 거야. 그런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 가지를 완전히 포기한 사람들도 생각해보면 꽤 많다는 거죠. 앞으로 많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에 또 뭐가 포함되냐 하면 여기에 뭐가 포함되냐 하면 집과 경력 그리고 인간관계 여기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물론 이게 6가지를 전부 다 포기하신 분들은 막 엄청 많다고 볼 수 없겠지만 한 이 정도까지는 된다고 봅니다. 한 4가지 정도 포기하신 분들은 많다고 생각이 돼요. 그럼 왜 포기하게 되었냐? 왜 이게 생기게 되었냐? 왜 이 말이 유행가처럼 퍼져나가고 발생하게 되었을까? 지금 우리가 뭐 3포, 5포 이런 말은 너무 쉽게 하거든요. 원래 포기라는 말을 자주 하면 안 좋아요. 왜냐, 포기가 아예 접는다는 뜻이잖아요. 뭔가 해보기 전에 그냥 아예 단념하고 접는다는 뜻이잖아. 처음부터 그러니까 아예 접는다는 거거든, 포기라는 말은. 뭔가를 해보고 끝까지 노력해보고 안 되니까 이제 끝내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아예 초장부터 그냥 에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택도 없어. 그냥 처음부터 아니라 안 할래. 이렇게 마음먹는 거거든요. 포기라는 말은. 그러니까 아직 결혼 정년기 되지 않았어도 이 M4라는 말을 굉장히 젊은 사람들 쉽게 합니다. 여러분 공감하시죠? 대학생들도 이 M4라는 말을 굉장히 쉽게 해요. 이게 나이가 한참 산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특히 20대 친구들이 많이 해요. 30대도 하지만 20대 친구들이 더 많이 합니다. 아직 20대라고 하면 세상물을 그렇게 먹지 않았거든요. 네. 먹지 않았는데 뭔가 일찌감치 포기하는 거죠. 뭔가 경험하기 전에 포기하는 거예요. 경험하기 전에. 이 말이 맞아요. 자, 위에 적자면 젊은 친구들, 자, 20대들이 이 말을 더 자주 합니다. 자주 하고. 뭔가 도전하고 행동해 보기 이전에 일찌감치 포기한다는 거예요. 아직 20대는 세상 물정을 잘 모른다거나 이제부터 사회 시작을 좀 해야 되는 나이잖아. 남자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30살 넘어서도 시작하신 분들 많잖아요. 왜냐, 우리가 30살 넘어가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지만 사회적인 나이는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니거든요. 근데 뭐 보통 대학생 때거나 이제 대학교 졸업반이거나 아니면 뭐 이제 사회 첫 발에 내려고 하는데 이 말을 쓴다니까요. 앰프라는 말을. 우리보다 더 자주 써요. 근데 왜 쓰게 되었을까? 일단 저 이동균이 말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네, 동균이 하신 말씀 맞아요. 파이는 점점 줄어드는데 네, 눈높이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 말 하나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담고 있어요. 파이는 절어준다는 건 맞습니다. 일단 이 파이라는 기준은 뭐냐? 일단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직업이죠. 직업. 지금 20대 친구들이 얼마나 취업이 힘든지를 체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대학생들도 지금 아직 졸업반이 안 되었지만 네, 졸업반이 안 되었지만 이미 세상이 먹고 살기 힘들다. 우리가 지금 일자리 하나도 제대로 온전히 유지하기 힘들다는 것을 이미 취업 시장에 오기 전에 이미 체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배들이 굉장히 뭐 몇백 군데 내는데 다 떨어지고 취업 준비 졸업하고 나서도 계속 준비하고 정착하지 못하는 사회들을 보면서 나 역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어떤 의식이 굉장히 팽배하게 돼버렸습니다. 예. 아니 내 대학 선배도 졸업하고 나서 자리 못 잡고 예, 자리 못 잡고 방황하고 있고 그러다 뭐 아니면 졸업하고 나서 또 대학교 저거 못 살려 공무원 시험 뛰어드는 사람도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무원 시험 가보면 대졸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 때도 많았습니다. 제가 경찰 공무원 준비할 때가 2009년 10년인데 그때도 그 지방에 대학 졸업하신 분들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더 많아. 지금은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지금은 나름의 고학력자, 그러니까 인서울권. 지금은 공무원, 구급 공무원 시험에서 국승세단 정도 되는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중개회시는 가끔씩 있는데 국승세단 생각보다 많아요. 서울 노량진 가보면. 그럼 지방은 말할 것도 없다는 거죠. 근데 그 친구들이 왜 이 공무원 시험으로 뛰어들게 되었을까? 처음부터 그 친구들이 대학교 들어올 때부터 나 공무원 시험 봐야지. 이런 생각은 처음부터 안 먹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학교가 그렇게 나쁘지 않고 학교에서 어떻게 열심히 하면 취업 시장에서 분명히 내가 원하는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마음 먹었지만 와 나오고 나니까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힘든 거야 이게. 와 진짜 취업 빙하기란 말이 와 장난 아니구나. 여름에도 이게 막 이게 어떤 사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취업 너무 안 나오니까 사람을 안 뽑으니까. 특히 대졸자 같은 경우에 정말 취업물이 굉장히 힘들어졌죠. 사실 요즘에 잘 들으셔야 되는 게 남자도 힘들었지만 여자는 더 힘들었어요. 훨씬 더 많이 힘들어졌어요. 여자분들은. 왜냐하면
지금 사회적 기업적으로 여자분들 채용을 안 하는 추세입니다. 이거 얘기 들으셨나 모르겠는데 김포님도 아셔야 되는 게 모르겠죠. 앞으로 내가 봤을 때 여대 입지가 굉장히 줄어들 거예요. 여대 입지가. 여대 기피 현상이 굉장히 두드러질 겁니다. 지금 기업에서 알게 모르게 여대 출신들을 안 뽑아요.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문제 생길까봐. 특히 최근에 GS 사태 때문에 안 뽑아요. GS 같은 꼴날까봐 안 뽑아. GS 사태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일 때문에 지금 여대 나오신 분들은 더 지금 피 마를 거예요, 아마. 졸업반이신 분들은. 그런데 생각해봐요. 지금 이 와중에도 대학교를 졸업했지만 이 와중에도 일을 하려면 할 수 있어. 자, 일자리를 가지려면 가질 수 있습니다. 밥벌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밥벌이를 못하냐? 왜 그런 일 안 하려고 하냐? 바로 이거죠. 눈높이. 물론 연 친구들이 눈을 낮춰가지고 지원하긴 합니다. 하향 하긴 다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 뭐 몸쓰는 일이거나 그런 일은 잘 안 하려고 해요. 네. 그래서 나는 근데 이해가 돼.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 왜 그런 생각을 마음먹으면 이해가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지금 친구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너희는 우리처럼 고생하지 마라. 고생 안 하려면 너희는 대학교 가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야 돼. 어? 아버지 말 무슨 말인지 알지? 이렇게 교육을 받았던 세대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너희도 공부 안 하잖아? 대학교 안 가잖아? 그럼 아빠처럼 산다. 엄마처럼 산다. 맨날 뒤치다꺼리나 하면서 나이 어린 사람을 수그리고 그런 일만 한다. 여러분 그런 얘기 안 들어봤습니까? 살면서? 그래서 지금 굉장히 아마 여자분들은 취업하기 굉장히 힘들 거예요. 진짜 힘들 겁니다.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지금 오히려 취업시장이 여자분들한테 굉장히 불리해졌어요. 알만한 분들은 아실 겁니다. 네, 알만한 분들은 알 거예요. 원래도 안 뽑았지만, 그러니까 원래도 좀 적게 뽑고 잘 안 뽑았지만 지금은 거의 안 뽑으려 할 거예요.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뭔가 뽑는다는 게 뭔가 겁난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눈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을 보는 것도 눈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공무원 시험 보는 것도.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 보는 것도 굉장히 많아져요. 왜 공무원 시험 볼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공무원 시험 보는 사람들 입장은 뭐냐면 내가 4년제까지 나왔는데 중소기업 갈 바에는 차라리 공무원 일하는 게 낫다. 이렇게 마음먹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무원이 훨씬 더 낫다는 거죠.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것보다 어? 푼돈이라고 말하기 그렇고 낮은 보수에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중소기업 가가지고 그냥 중소기업 포기하고 공무원 시험 좀 공부해가지고 되는 게 더 이득이다. 네, 맞습니다.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들 수가 적다는 거죠. 네, 적다는 거죠. 앞으로 더 적어지겠죠. 지금 그나마 대량 채용 때문에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이 많은데 나중에 가면 채용인은 굉장히 줄 겁니다. 줄 거예요. 지금 정년 퇴직자가 많아가지고 올해가 아마 역대 최고일 겁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 그렇게까지 지속되지 않을 거예요. 네. 각 부처마다 이제 채용인은 줄어들 겁니다. 아, 르라님 오셨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결혼도 눈이 높잖아요. 요즘에 단칸방에서 결혼 준비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결혼 준비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웃긴 게, 살기는 힘든데 결혼에 대한 허들이나 어떤 눈높이는 굉장히 높아졌어요. 네. 모든 여자분들이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뭐 결혼 시작은 무조건 아파트에서 해야 된다. 원룸에 시작 못하겠다. 그런 분들 얘기가 심심치하게 들려옵니다. 아니, 지금 제대로 갖춰진 것도 없고, 모아놓은 돈도 없잖아. 근데 무슨 갖추고 시작하려고 그래.
좀 웃기지 않습니까? 갖춘 게 없는데 어떻게 갖추고 시작하려고 합니까?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 살기는 정말 팍팍해졌는데 이 결혼에 대한 어떤 자격이나 어떤 허들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옛날에 우리 부모님 때는 아무것도 없이 결혼했어. 아무것도 없이. 물론 옛날에 부모님 세대를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지금하고. 네. 여러분들 부모님 때 다 단칸방에서 시작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냥. 예. 사글세를 해가지고. 사글세 뭔지 아시죠? 월세를 미리 내는 겁니다. 6개월치, 1년치 미리 내고 사는 거. 옛날에 월세가 쌌거든요. 진짜 쌌습니다. 뭐 저희 부모님도 한 사글세로 막 100만 원, 한 150만 원 주고 막 살고 그랬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누가 그렇게 합니까? 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막 따지는 세대 아닙니까? 어? 내가 그밖에 안 된 사람이야? 막 이렇게 따지잖아, 남자한테. 그 남자는 이걸 어떻게 하냐고. 어? 그렇다고 부모님도 힘든데 부모님 닥달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 원룸도 아니잖아. 아니, 사이가 힘들어졌으면 당연히 눈을 낮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 직장에서 살아남기 힘들고 그러니까 시작하는 게 굉장히 느려지고 돈을 벌기가 굉장히 힘들고 돈 모으기도 힘들어졌잖아요. 돈 모으기도 힘들어졌는데 어떻게 이 결혼에 대한 허도 높아지는 거예요? 높아지는 겁니까? 안 그래요? 이거는 누구한테 문제가 있겠어요? 남자한테도 문제가 있겠지만 솔직히 여자한테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자분들이. 아마 이것도 여자분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좀 여자분 듣기 싫을 거예요. 근데 듣기 싫은데 나는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왜냐? 결혼할 때 이걸 요구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파트를 요구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가 방송에서 몇몇 사연들을 들어보니까 다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들다는 고민 사연들 많이 받았어요. 자존심 상한다고. 자기네들 뭐 있냐 말이야 도대체. 자기가 아파트 살고 싶으면 자기가 돈을 더 보태면 되잖아. 안 그래요? 부모 처가 쪽에서 좀 도와달라고 하면 되잖아. 자기는 그렇게 할 만한 여력이 아예 안 되면 자기는 무한한 돈 가지고 원룸도 못 들어가면서 예. 그걸 남자한테 당당하게 요구하시는 분도 있다니까요. 나도 그런 얘기 들으면 참 이상해. 이게 진짜인가 싶은데 진짜 이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사연들을 몇 번 했잖아요. 그 울산분 얘기했죠, 여러분. 울산분. 네. 와, 면박을 어떻게 그렇게 심하게 줄 수 있냐. 살면서 누구한테 싫은 얘기 안 한 사람인데 결혼 하나 때문에 와 남자 자식 그렇게 무게지는 거 보고 참 와 이 남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실제로도 이런 얘기가 알게 모르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자기가 딸 가졌다고 그 만난 남친구한테 무리하게 요구하고 자기들은 뭐 그렇게 지원하는 것도 없으면서 근데 이렇게 되면 결혼이 실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는. 남자들이 이런 걸 기꺼이 안으면서 결혼할 사람들이 이제 많이 안 보여요. 점점 없어지겠죠. 내가 전에도 얘기했잖아. 어제 써 기억나시죠? 다 남자가 다 떠안으려고 하지 말라고. 아직도 아직도 여자분 중에 남자가 기꺼이 다 해야 된다고 마음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받아주면 안 돼. 왜 받아주는 거야? 받아주면 안 돼요. 아무튼 점점 얻을 수 있는 파이는 없어지고 작아지는데 눈높이는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어... 다 가지려 해도 일단 다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 연애, 결혼, 출산, 직, 경력, 인간관계를 다 가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아까 제가 그런 얘기 할 때마다 이제 분명 여자분들 중에서 굉장히 투철하고 열심히 사시고 능력 좋은 사람들이 많은 거 알고 있어. 근데 자꾸 그런 분들 때문에 그 여자분들 평균치를 깎아먹잖아. 깎아먹는단 말이에요. 아마 이런 얘기 들으면 능력 좋으신 여자분들 기분 나쁠 거예요. 자기들이 뭔데 오히려 노력을 펌하는 거에 생각하면서 기분 나쁠 겁니다. 일단 두 번째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 가질 수 없어요. 이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집이 가난하면 힘들어요. 집이 가난하면 노력한다고 될 수 없어. 네. 일단 모아놓은 돈이 없으면 힘들어요. 안정적인 직업이 없으면 힘들어요. 여러분 집이 잘 사는 부모 집이 잘 사는 거 스펙이라고 하잖아. 요즘에는 내가 집이 진짜 어렵고 뭔가 외모가 부족하고 직업이 변변치 않고 모아놓은 돈이 없고 근데 저걸 노력을 해서 다 가지겠다. 힘들어요. 불가능하단 말이 아니에요. 힘들어요. 힘들어. 오히려 상처받을 겁니다. 저렇게 노력했는데도 안 되면 상처받을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내가 노력을 해도 가능성이 적은데 포기하자. 아, 볼봉더비님 오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포기하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저걸 다 가지려고 하면 지옥행 열차 시작이라는 거죠. 자, 내가 능력도 없고 별로 모아놓은 돈도 없고 부모님도 잘 살지 못하고 변변치 않은데 이걸 다 하겠다. 네. 이걸 다 하겠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다 하면 청당으로 갈 것 같습니까? 지옥으로 갈 것 같아요. 저는 지옥으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지옥으로 가신 분들 있죠,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돈 없이 결혼하면 얼마나 힘든지 알고 계시죠? 뭔가 안 되는데 다 하려고 하면요. 그냥 사는 것 같지가 않아. 사는 게. 왜냐? 생각해 보세요. 결혼했는데 여유 없는데 어떻게 결혼했어요. 근데 해보니까 내가 노력만 하면 다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안 되는 거야, 이게. 예. 저걸, 자, 이거 내가 잘못 적었네요. 다 가지려고 하면. 예. 왜냐하면 사람이 벌 수 있는 능력과 돈은 한계가 있잖아. 예. 한계가 있어요. 어. 그리고 요즘에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저 집이라는 거, 예를 들어서 아파트라고 칩시다. 서울의 아파트라고 봤을 때 주변에 도와주거나, 젤리님 뭐세요? 주변에 도와주거나 돈을 엄청 번다. 그 엄청 번다는 건 월수 기준으로 세금 떼고 시수령이 1,000만 원. 1,000만 원을 번다는 전제가 아니면 힘들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월 시수령을 1,000만 원 번다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보통 연봉 1억이 세금 떼고 630만 원. 30에서 40만 사이에요. 연봉 1,000만 원이면 한 연봉으로 치면 1억에 한 6천, 7천 됩니다. 1억 한 6, 7천. 세전. 그 정도 벌어야 돼. 근데 일반 사회초년생이 세금 떼기 전에 1억 6천을 버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이 월급쟁이는 솔직히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네, 불가능해요. 여러분 다 월급쟁이 아니에요. 월급쟁이기 때문에 여러분 밖에서 돈 버는 입장이라면 월천 버는 게 불가능에 가깝다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 일반 그냥 회사 일해 갈 돈 버는 거 불가능해요. 대기업 다녀도 불가능해요. 네. 집값이 말이 안 되잖아. 도저히 월급까지 사지 말라는 거죠, 그냥. 그냥, 그냥, 그냥 뭐 수도권 사시는 분들 호텔 가면 안 느끼는 게, 이거는 뭐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 앉으려고 하면 그냥 돈 버는 기계처럼 사는 거, 그러니까 맨날 돈만 벌고 돈 못 번다고 구박 듣고 집 없으니까 맨날 이사 갈 거 걱정하고
이사 갈 거 걱정하고 맨날 남의 집에서 얹혀 살고 월세 내고 전세 때문에 2년을 맨날 이사 가면서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과연 좋을 거냐 말이죠. 안 좋다는 거지. 흔히 얘기하는 약간 돈 버는 기계처럼 살아야 됩니다. 돈 버는 기계. 그냥 돈 버는 기계가 아니라 집에 거의 못 들어가시고 그냥 자는 시간 빼고 그냥 계속 일만 해야 돼. 애가 크는지 안 크는지도 못 보고. 그러면서 이제 와이프한테 돈 못 벌어온다고 구박받아야 돼요. 자식한테 아빠 누구지 모르겠다 하면서 그런 소리 들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네 번째는, 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노력한다고 다, 어, 다 거머쥘 수 있는 게 아니죠. 네. 일단,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취업을 쉽게 한다고 하더라도, 네, 쉽게 한다 하더라도, 나머지가 힘들어요. 근데 취업마저도 힘들잖아. 첫 단추마저도 힘들잖아. 그 취업이라는 그 첫 번째 단추. 그게 쉽게 성공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뒤가 힘들거든요. 근데 그것도 힘들잖아요. 그거 하나가 너무 힘들잖아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죠? 젊은 나이 빚만 없어 성공이다. 근데 제가 그런 얘기했죠. 빚 없으면 본전이지 어떻게 이게 성공이냐. 본전이잖아요. 제로 아닙니까? 디폴트. 디폴트 제로 어떻게 성공입니까? 근데 그 말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젊은 나이에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잖아. 왜 빚을 지고 있습니까? 대학교 다니면서 부모님이 돈을 못 대주니까 이제 한국장학재단 같은 곳에서 이제 학자금 대출을 받는 거죠. 그래서 졸업하고 난 다음에 갚는 건데 생각보다 그 금액이 크죠. 그래서 지금 대학교 졸업한 사람들 중에서도 학자금 대출 끼어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제가 통계를 보니까 1인당 학자금 대출 평균 금액이 2,500에서 600만 원? 그 정도 수준입니다. 지금 더 올랐을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지금 이 취업하는 거 이 하나 자체만으로도 힘들어요. 근데 문제는 취업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나머지가 쉽지 않아요. 나머지 자체가. 뭐 결혼은 그냥 뭐 하고 싶다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결혼을 하려면 결혼에 필요한 어떤 돈을 모아야 되잖아. 돈을 모으고 마음에 드는 짝을 만나야 되는데 마음에 드는 짝을 만나는 거 쉽지가 않고 그리고 결혼까지 가서도 왜 서로 간에 어떤 이견 차이 때문에 파혼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결혼 예시장까지 잡아놓고 파혼하는 경우도 요즘에 굉장히 많습니다. 난 오히려 그게 더 잘됐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서로 안 맞는데 참고 식장까지 갔다가 이혼까지 하게 되면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 전에 파혼하는 게 서로 간에 정리하기도 좋고 오점도 안 생기고 돈 비용도 리스크도 줄인단 말이죠. 그리고 애를 낳았을 때 기르는 것도 엄청 힘들고 애를 낳았으면 책임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 책임을 지는 것도 쉽지 않는 거죠. 이게 노력만으로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노력만으로. 나름 외부적인 환경이 좀 갖춰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부모님이 좀 잘 살고 부모님 뭐 사업을 물려받을 수 있고 결혼하면 부모님이 그냥 떡하니 아파트 정도 해줄 수 있고 차도 뽑아줄 수 있고 나한테 어떤 금전적인 부담이 없고 뭐 그러면 가능하겠지. 근데 그런 사람이 이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되겠냐 말이죠. 얼마나. 별로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별로 없어요. 왜 별로 없는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으면서 사는 게 아니라 노력에 대한 철저한 배신을 당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노력에 대한 결실을 받겠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런 말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노력에 대한 배신을 좀 당하면서 사는 거예요. 노력에 대한 통수를 받는 거예요. 자, M4 세대라고 해서 노력 안 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노력을 안 하고 사는 게 아닌데 노력을 한다고 한들 분명히 리미트, 한계점에 동작하는 것들이 보인다는 거죠. 내 능력과 내 환경과 내 나이와 여러 가지 부분을 종합해 봤을 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한들, 내가 아무리 내 몸 받쳐가지고 불살라서 뭔가 일을 한다 한들 내가 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고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집이 어려운 사람도 있잖아요. 집이 어려운 사람도 있거든요. 뭐 집에 빚이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사업 망해가지고 월급법 받는 족족 빚 갚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아버지가 뭐 가게나 장사했는데 뭐 요즘에 잘 안 되거나 아니면 좀 말아먹고 뭐 보증 잘못 써가지고 그래서 가족할 때까지 뻗쳐가지고 월급 같은 받으면 일정 부분 갚아야 되고 막 그런 분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공무원 합격하신 분들도 나한테는 채무가 없는데 가족 채무가 있어가지고 몇 년 동안은 내 월급 구경 못하고 계속 가족 그 빚 갚는 데 둬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과연 노력한다고 다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다 노력해가지고 읽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어디 노력하면 더 배신당하고 상대적 박탈감 느끼면서 자존감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가장 느끼는 감정 중에 하나가 상대적 박탈감이에요. 그 박탈감이 느끼냐면 노력의 수치는 비슷한데 그 노력에 따른 어떤 결과에 따른 어떤 그런 아웃풋이 천차만별로 다르다는 거예요. 누군 노력을 해도 빚만 갖는 정도인데 누군 노력을 했는데 떡하니 집이 생기고 좋은 차를 몰 수 있고 좋은 애인을 만나고 결혼까지 갈 수 있고 이 노력에 대한 어떤 그 양은 똑같은데 그 아웃풋이 너무 다른 거예요. 거기에서 박탈감 느끼는 거예요. 분명히 노력은 다 비슷하게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아웃풋이 너무 다르니까 거기 박탈감 느끼는 겁니다. 아니면 난 전마보다 노력을 더 많이 했는데 쟤는 그냥 뭐 노력한 것도 없는데 그냥 떡하니 집이 생긴 거야. 난 노력을 해도 안 되는데 노력을 해도 안 되는데 이런 부분에 어떤 그런 불공평함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이런 걸 다 안 주면 절대 내가 제명에 살 수 없다. 차라리 안 되는 거는 포기하자. 안 되는 거 붙잡는다고 누가 알아주는 거 아니다. 내가 살려면 포기해야 돼. 내가 살려면 다 지려고 하면 안 돼. 애시당초 난 안 되는 사람이야. 우리 집안 환경을 봐봐. 그러면서 차라리 단념하고 포기하는 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더 나은 겁니다. 정신적으로 더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한다고 해서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런 걸 포기한다고 해서 너 참 사회 이상하게 산다. 너 참 책임감 없다. 너 정말 이기적이다. 그런 말 해서는 안 돼. 다 이유가 있는 거니까. 왜냐면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의지가 약해서 저러는 게 아니에요. 의지 강합니다. 의지가 강한데 살아보니까 이게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응?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하면 된다. 여러분 왜 집에 가면 가온을 하면 된다고 네 글자로 붓글씨에 적어놓은 거 있죠. 근데 제일 듣기 싫은 말이 그런 말이에요. 하면 된다. 하면 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특히 집안 환경에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받쳐지면 하면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되는 것보다. 왜냐하면 지금 파이가 엄청나게 쪼그라들었기 때문에 그 파이라는 것도 그 쪼그라진 파이도 외부적인 능력이 안 갖춰지면 못 가져요. 예를 들어서 로스쿨 같은 경우에도 집안 환경이 안 받쳐지면 못 갑니다.
왜냐 노스쿨 가려면 돈 엄청 많이 깨지고 뒷바라지 엄청 많이 해야 되는데 집이 가난하면 못 가요. 못 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수능 같은 경우에도 로얄 젤링군도 로얄 젤링이란다. 저 우리 로얄 사랑군도 아시겠지만 수능 같은 경우에 사교육 받고 안 받고의 갭 차이 많이 벌어지잖아. 독학으로 한다고 한들 어느 정도 한계점이 많이 보이죠. 점점 더 많이 보일 거예요.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노력을 통해서 아무것도 안 이루어진다가 아니라 노력을 통해서 벌어지는 그 인풋의 갭 차이가 점점 아웃풋의 갭 차이가 점점 쪼그라드는 거죠. 가진 사람들이 많은 파일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신 대로 네, 불공평한 거 맞습니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네, 존나게 불공평합니다. 존나게. 근데 불공평하더라도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살아야 됩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원래 불공평하다고. 그럼 불공평하다고 안 살 거라고. 불공평해도 본인만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구축을 해야 돼요. 자꾸 막 서울의 높은 아파트만 바라볼 게 아니라 서울의 아파트가 아니면 변두리 아파트를 가든가 자기한테 맞는 걸 찾아야 돼. 앞으로 없는 사람은 더 들어가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빨리 현실을 인정하고 자기 자신의 어떤 객관적인 어떤 한계점과 능력치를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젊은이들 중에 상당수는 차라리 안 되는 거, 아무리 계산을 때려도 안 되는 거 포기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그만큼 젊은 친구들이 살기 힘들다는 겁니다. 굉장히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어른들 노력하면 다 된다고 했는데, 무조건 된다고 했는데, 해보니까 안 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안 된다기보다는 그 노력 대비 아웃풋이 안 나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노력을 해서 되는 거에 투자를 하고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포기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결혼을 못할지언정 내 혼자서도 그래도 경제적인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각자도생이라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각자도생 하더라도 각자도생 자격조차 안 되는 사람도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당장 먹고 산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얘기했죠. 나이 들어서도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나이 들어서 못 먹고 살 사람들이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지금 젊어서 지금 일단 입에 풀칠하고 산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이 들어서는 우리가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 시점이 온단 말이에요. 나이가 차가지고 더 이상 노동 환경에서 안 받아주는 그 시점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모아놓은 돈과 연금이라는 어떤 사회적인 제도에 의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걸 만들어 놓은 사람과 안 만들어 놓은 사람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남자도 그렇지만 여자분들은 더 붕괴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저 얼마 전에 아랍포 기억 아시죠? 지금 일본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올해 일본보다 더 안 좋아지는 게 뭐냐면 이것도 얘기하고 싶은 게 일본보다 더 안 좋아진 게 뭔지 아세요? 일본보다 더 안 좋은 게 일본은 그나마 아랍포 짓을 해도 되는 게 뭐냐면 일본의 저 이제 아랍포 세대 부모님도 있죠. 보통 아랍포 세대의 그 여성분들이 부모님과 같이 살아요. 자기가 능력이 없으니까 부모님과 같이 산단 말이야. 어떻게 같이 사냐면 부모님이 정년 퇴직해가지고 연금이 나오잖아요. 네. 연금이 나오는데 그 연금 가지고 연금 이제 받아가지고 먹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생각해봐. 우리나라는 지금 연금 못 받으시 연금이 일본에 비해 턱없이 낮고 부족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부족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 막상 우리나라 부모님도 보면 정년퇴직하신 분들 별로 안 많습니다. 몇 명 안 됩니다. 공직사회나 뭐 대기업에서 채우신 분들 그렇게 안 많아요. 국민연금 퇴직금 여러 받아보신 분들 부모님 받아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얼마 안 됩니다. 그게.
그래서 나이 들어서 일하시는 분도 많잖아, 우리나라 부모님 보면. 그럼 그 말은 즉슨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 아랍 세대가 왔을 때 부모님이 그 자식의 삶을 못 돌봐준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기댈 수 없다는 겁니다. 네. 아니, 연금이 있는데 왜 일하겠냐고요. 연금이 있는데 왜 노동을 하겠냐고. 그걸로 커버가 안 되니까 일하는 거죠. 생각보다 살아간 돈 많이 드는데 거기다 자식까지 있으면 돈 더 많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 한국의 아랍 세대가 가면 이런 것보다 더 심각해진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냉정하게 생각해야 돼요. 포기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얘기하기 전에 왜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건지, 왜 대한민국에서 이를 포기를 하도록 만든 건지 먼저 생각을 해야 돼. 무조건 포기한다고 그 사람 나쁘게 볼 게 아니라, 이 사람들 처음부터 포기라는 단어를 쉽게 쓰지 않았을 겁니다. 노력하면 다 될 거라 생각하고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근데 점점 세상이 부딪혀보고 나이도 먹고 경험을 해보니까 이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어? 자꾸 이걸 다 이루려고 하면 내가 진짜 더 힘들어질 수 있겠구나.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과감하게 인정하자. 포기하자. 그러면서 포기하다 보니까 하나둘 생긴 거죠. 저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포기하는 것들이 많아지게 되네.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이제 포기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M4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M4 세대라는 말을 쉽게 쓴다는 건 뭐냐? 그만큼 살기 힘들어졌다는 거야. 젊은 세대들이 살기 힘들어졌다. 살기 힘들어졌다는 얘기는 지금 정신 안 차리면 나이 먹고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엄청나게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신 못 차리고 플렉스 거리면서 욜로욜로 거리면서 능력도 안 되면서 차 뽑고 돈 안 모으고 그렇게 살다가 한 10년, 20년 지나고 능력 없어지고 모은 돈 없고 더 이상 버틸 만한 능력이 없어지면 그때는 정말 살아는 판이라는 거죠. 내가 그런 얘기 하고 싶은데 다음에 썰픈 건데, 같은 노총각 노처녀라도 똑같은 노총각 노처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뭔가 노총각 노처녀면 다 똑같은 노총각 노처녀, 똑같이 그냥 다 똑같이 보는데 앞으로 이거 구분돼야 됩니다. 여유있게 사는 어떤 노총각 노처녀가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자기 혼자서 의식 제기를 못하는 노총각 노처녀의 갭 차이는 이거는 뭐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신 차리고 사셔야 되고 헛돈 쓰면 안 됩니다. 괜히 율로짓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능력치와 앞으로 미래 생각하신다면 왜 하면 안 되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네. 아무튼 로얄사랑님, M4에 대한 주제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